오늘 열리는 것은 3차 가처분에 대한 신문입니다. 이준석이가 4번의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1차는 이준석이가 조금 이겼습니다. 2차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2차에 대해서는 이제 각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 소취하를 할 겁니다. 3차 가처분이 뭐냐면 바로 96조 1항 당원 당규를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을 대해서 3가지를 뒀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고위원 4명이 물러났을 때 이것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라고 당원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이 당원의 효력을 갖다가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가처분 신문을 이준석이가 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차 가처분 신문에 대해서 이 신청에 대해서 신문이 열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번에는 어찌됐건 좀 이준석에 좀 많이 좀 이기는 네.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네. 결정이 있었는데 이번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에도 말이죠. 그 판결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우리 법조인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 위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위반을 이유로 인용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거는 사법부의 소극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당원을 개정해가지고 비상상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규정했습니다. 하나는 당대표가 거리되는 경우, 또 하나는 최고위원이 선출적 최고위원이 4명이 거리되는 경우, 또 하나는 최고위원회가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를 확실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법부가 손을 댈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댄다면 법원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법복임은 정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우리 오상종 단장님 좀 오시죠. 네. 아유, 시원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단장님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또 내일 모레 지금 가운데 아니 내일 모레 네. 어떻게 네. 소환도 좀 빤스러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준석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기자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야 조용히 좀 해봐 하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볼 겁니다. 네. 네. 지금 갑자기 그 기사에 따르면 본인은 뭐 조율이 된 거 아닌 것처럼 해서 16일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20주째 서울경찰청 앞에 가서 이준석 구속수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가셨어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많은 기자분들이 있는 중에 확실한 본인의 입장을 듣고자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네, 정말 뭐 이렇게 두 분이랑 함께 방송하니까 제가 되게 든든하네요. 정말 네. 든든합니다. 정말 또 우리 강시합 변호사님 어떻게 오늘 사실 지난번에 남부지법에 왔을 때도 이준석이가 자꾸 이게 무슨 이 국민의힘과 이준석의 약간 무슨 파워 게임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파워 게임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문제는 이준석이가 성상납 증거인멸 시도, 그것 때문에 결국 윤리위 그 처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이준석이는 2013년 7월 11일 날 그리고 8월 15일 날 2차례에 걸쳐서 김성진으로부터 성상납을 반드시 받았습니다. 만약에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면 저 강신업과 김성진을 이준석이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고소하기 바랍니다. 7월 11일과 8월 15일에 시간 순서로 나타나 있고 장소 순서로 나타나 있으며 저 강신업이가 김성진 법률대리인으로서 확실하게 보고 들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인지했으며 모든 설명을 들었으며 모든 주장을 들었습니다. 이준석이는 성상납범입니다. 동시에 성매매범입니다. 동시에 특허법상의 알선수재죄를 저질렀으며 동시에 김철근을 시켜가지고 증거인멸교사죄를 저질렀으며 동시에 무고죄를 저질렀으며 동시에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범법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지냈다는 알려한 벼슬을 가지고 국민을 옥새범이라고 언론을 속이고 그야말로 법원을 갖다가 유린하고 무도하게 법원을 갖다가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갖다가 우리가 쟁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수사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언론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준석이가 살아난다면 우리 국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서 쓰나미처럼 사법부를 쓸어버릴 것입니다. 반드시 경고합니다. 오늘 강시합 변호사님 안 나오시고 어떨 뻔했네. 변호사님 저 대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하시죠.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도 서울경찰청에 가가지고 제가 수사를 똑바로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이 준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왜 수사를 똑바로 안 하는 겁니까? 왜 이준석이 앞에 가면 칼끝이 무뎌지고, 왜 이준석이 앞에 가면 총알이 떨어집니까? 가던 총알이 왜 떨어집니까? 가슴을 갖다가 뚫고 나가야죠. 그것이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것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그것이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경찰을 수사를 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한다면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고 반드시 징치할 것입니다. 정말 파이팅! 예. 든든합니다. 든든해. 자, 우리 오상종 단장님 또 큰 역할을 하셨던 게 바로 이제 윤리위 그걸 올리셨었는데 지금 또 추가로 또 이준석 윤리위에 몇 개 또 올라가 있는 게 있죠. 사실 뭐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 5번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남자를 계속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네. 한 남자.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준석이가 어떠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한번 파고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치 윤핵관, 즉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서 본인이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가처분까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본인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네네. 이게 본질이에요. 네. 자꾸 얘가 물타기를 하는데 됐고,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하는 질문에 앞서서 이 문제를 한번 질문을 제가 해도 되죠? 네, 한번 해보세요. 기자 자격증. 그리고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도 지난번에 이게 이 생중계하는 상황을 봤더니 이 기자들이 일단 그 박유아 소양팀장 이런 애들하고 좀 뭘 다 조율을 했는지 이 성상납 관련 질문을 안 하고 자꾸 뭐 윤석열과 윤핵관 뭐 요쪽과의 갈등을 그렇죠. 하는데 이게 기자들이 오히려 약간 민주노총에 장악된 그 언론들이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의 싸움을 자꾸 쟁점을 잡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얘 이준석 뒤에 네. 다른 애들이 다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쨌든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고 보니까 지난번에 나와서 얘가 한참 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가 저희가 있을 때는 빨리 들어가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미 해산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기자들 앞에서 한참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저희가 이왕이면 이제 끝날 때까지 보니까 이게 그 가처분 신문이 뭐 1시간 이내로 끝나더라고요. 네,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네. 끝날 때까지도 네. 좀 이준석이 어차피 병원 못 갑니다. 네. 네. 때문에 이준석이가 계속 우리가 없는 걸 알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저희대로 그 가장 기본적인 질문, 기자들이 안 물어보는 질문을 저희가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뭐 당 윤리위에 제명 청구가 돼 있고 오상준 단장도 했고 저도 네. 제명 청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번에 말이죠 국힘에서 이 제명 청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제명은 아니지만 징계 청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조속히 처리해달라라고 이제 윤리위에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28일 날에 윤리위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자꾸 눈치 보지 말고 이준석이를 제명하십시오. 왜 제명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럼 언제 제명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앞으로 그러면 제명은 없습니까? 그와 같이 범법 행위가 분명하고 해당 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징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당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모두 직무유기고 국민의 역적입니다. 당원의 역적이고 국민의 역적이 바로 그것이 역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그와 같은 그 뱀 같은 혓바닥에 놀아나고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사실 오늘도 마침 그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도 기자와의 뭐 인터뷰에서 이 말씀을 좀 하셨던 게 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이준석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말했다라는 말을 지금 여러 차례 계속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 새끼 저 새끼란 말한 근거가 있냐? 근거라도 제시하고 해라. 왜 이런 그 허위 사실? 윤석열 후보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도 사실 굉장한 그 징계 사유에 당연히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 새끼 저 새끼도 누구라고 지칭을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냥 그런 말이 다닌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풍문이 있었던 예, 거죠.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건데 그 말을 한 사람이 그럼 누군지,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이 새끼 저 새끼를 했는지 네. 이걸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풍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강신업에 대해서도 별 풍문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문이 확실하게 그것이 직시되고 그것이 지적되고 증명되기까지는 그것은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유언비어를 갖다가 기정사실로 언론 앞에서 확정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저 새끼는 지가 만든 말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를 자기가 사실인 것처럼 확정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끼 저 새끼를 말한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가 말한 거야. 이준석이가 사실은 윤 대통령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자가. 따라서 이자는 그것만으로도 징계받아야 되는 겁니다. 양두구이라든지 개고기라든지 다 이 자식이 말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징계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뭘로 징계하겠다는 겁니까? 왜 징계를 안 하는 것입니까?
자, 그 오상종 나재님, 그 사실 이 그 윤리위가 원래 뭐 이달 말에 뭐 열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좀 그게 앞당겨지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양희 네. 윤리위원장이 네. 10월 중순에 이제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임기가 있어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양희 체제에서 이걸 마무리 짓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개시 결정을 내리고 징계 청구를 징계 심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촉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달렸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 9월 28일 날 이제 징계 개시 절차를 그때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촉박해요.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해야만 징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원래는 개시 절차를 김성원 의원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눈치를 보면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월 28일 날 반드시 징계 개시 절차를 하고 그리고서 빨리빨리 하면은 이양희 위원장의 그 임기 안에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미 빨리 지금 이 윤리위가 개시를 해야죠. 지금 네, 예. 개시를 좀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도 너무 지금 시간을 끄는 게 결국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되게 무능한 당으로 전략을 해버렸어요. 네. 이준석이 하나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모 의원에게 왜 그렇게 질질 끌려가느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데 네.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선의 국회의원들일수록 이준석하고 많이 엮여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크게 엮여 있지 않은 초선 의원들이 오히려 앞장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네.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초재선 의원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지금 이 이준석에 대한 징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의 정상화를 많이 외치고 있는데 참 이게 보면 말 그대로 다선 의원들이 너무 이거저거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이준석을 편드는 그런 사람들을 준딸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준딸랑이.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윤핵관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윤핵관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윤석열 핵심 관계자. 당연히 핵심 관계자가 있어야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회사에도 핵심 관계자가 있어야 정치하는 것이고 아니 핵심 관계자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준석이 노리는 게 뭔지 압니까? 이 핵심 관계자를 쳐내고 지가 핵심 관계자 하고 싶은 거야 지가. 그래서 비단주 문제를 주겠다. 연수 문제를 주겠다. 지가 제갈공명이야 지가 마치 제갈공명인 것처럼 비단주 문제를 주어서 윤석열을 가지고 놀겠다는 그런 더러운 작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준석이 따위가 어떻게 제갈공명이 됩니까? 제 강시철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제갈공명이에요. 제갈공명은 말이죠. 유비가 죽으면서 유선이가 띨띨하면 네가 황제하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선을 모신 중신 중에 중신이며 명신 중에 명신이며 그야말로 학자 중에 학자고 선비 중에 선비야. 그런데 지가 비단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되지도 않는 작자가 이준석 같은 작자는 10,000명이 온다 하더라도 저 강시철 하나로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변호사님 이따가 이준석 올 때 목을 좀 아껴두셔야 되는 네. 게 아닐까 지금 너무 목을 제가 보기에 네. 이준석이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보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준석아, 다른 기자들보다 앞서서 내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해볼게. 이따 보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뭐 YTN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아마 생중계를 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생중계를 한다는데 생중계를 하는 또 저희 음성이 또 또렷하게 나가는 게 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기자들은 아마 이 사건의 본질인 성상납 그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한 질문을 또 안 할 거예요. 지난번도 안 하더니만 또 안 할 거로 보입니다. 이게 자꾸 이 기자들이 왜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의 대결 구도만 자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참 이런 게 좀 하니까 저희가 이 역할을 해야죠. 예, 이준석이는 태평양물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자예요. 왜 이준석이를 그렇게 대단하고 생각합니까? 나는 원래가 이준석이를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 자의 본질을 알았고 그 자의 관상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렇게 견적이 안 나옵니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가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만에 나온 위인이에요. 저 강신우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이준석 따위와 비교를 합니까? 예,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세요. 그자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준석이를 갖다가 옹호하는 이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준딸랑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준딸랑이 왜 준딸랑이를 갖다가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준딸랑이한테 뭘 받아먹었습니까? 준딸랑이한테 무엇을 기대합니까? 공천을 기대합니까?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아직도 지금 이게 언론이 장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뭐 차기 뭐
전당대회 뭐 유력 당대표가 이제 뭐 유승민이 뭐 유력하다. 예? 이것도 사실 좀 코미디 같은 일이 좀.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보면 정작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무도 그 유승민과 이준석에 대해서 호감을 안 갖고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이제 역선택 방지 필요성인 것 같아요.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준석과 유승민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얘네들은 자체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K보팅을 쓰고 있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 당 대표 때부터라도 저 자체 시스템을 갖추길 그럼요. 바랍니다. 네. 그래야만, 그리고 본인의 당 대표를 뽑는데 무슨 여론조사로 50%를 갖다 붙이는 그런 정신 나간 애들이 어디 네. 있어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당원을 바꿔가지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역선택 방지 조항 집어넣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갖다가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그리고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거예요. 당 대표는 당원에게, 대통령은 국민에게, 도지사는 도민에게, 군수는 군민에게 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이 맞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민주주의를 입에 담고 말이야. 이준석이 민주주의를 압니까? 이준석이 국민주권주의를 알고 법치주의를 압니까? 도대체 무식하면 가만히 입이나 닥치고 있을 것이지. 또 이런 것들이 말이야 계속해서 말이야 정당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고 분탕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 겸 국회의장 내놓을 거라고 얘기하셨죠? 내놓으십시오. 2개 갖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전당대회 제대로 치르고 그야말로 대표다운 대표 뽑으십시오. 그리고 이 뽑는 권한을 빨리 바꿔가지고 역선택 방지하고 그 다음에 당원에게 주십시오. 당원에게. 당원이 당대표를 뽑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정말 맞는 말인 게 사실 이게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뽑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지. 사실 국민의힘에 참 이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경기도지사 선거가 아닌데 네. 요즘 약간 좀 이 국민의힘이 이번 기회에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대표 행보가 아니라 비대위원장 행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맞춰서 좀 이번 그 전당대회를 잘 치러질 수 있게 좀 정비를 좀 해주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이번에 또 오늘 현충원 가셨거든요. 네네. 어떤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건데 뭐 좀 이제 당대표처럼 이렇게 행사하지 말고 그야말로 비대위원장처럼 행사해서 당 추스리고 그리고 전당대회 잘 치르고 네. 그리고 이준석 저자 처리하고 네. 그리고 이준석을 따르는 쭌딸랑이들 네. 처리하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맡겨진 임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원래 이준석이가 원래 한 10시 반쯤에는 올 걸로 알았는데 저희 방송 보고 지금 약간 왜 안 오고 있죠? 준서가 보고 싶어. 네, 40분인데요. 야, 이 형이 보고 싶대잖아. 빨리 이게 일부러 지금 그 시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제 와야 될지를 아니, 지금. 이럴 것 같아. 네. 늦었어요 하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급하게. 58분 나타나가지고. 네. 늦었어요 이러면서. 지금 그러려고 좀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네. 셋이서 또 한 번 또 이렇게 셋이서 뭉치는 일이 있을 텐데 참 기대됩니다. 저희가 지금 아침 7시부터 가서 준비하려고 정보관하고 다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네네. 집회신도 막 사방팔방 다 해놨는데 고생하셨어요 어쨌든. 제가 예. 현수막 값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준서가 빨리 와. 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원래 예정된 시간이 아닌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네. 지금 만 명이 네. 지금 실시간 시청을 좀 하고 네. 계신데 네. 정말 그만큼 이제 오늘 이 건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사실 이 건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지금 뭐 이재명이가 곧 감옥에 들어갈 것 같고 뭐 문재인 정부의 비리가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데 자꾸 모든 이슈가 자꾸 윤석열 대 이준석 싸움으로만 자꾸 하는 게 이게 참 안타까워요. 바로 그 이준석이가 그 점에 있어서 해당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원래는 지금 문재인 적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태양광 비리 네. 터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늘 보도됐어요. 네. 태양광 비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약 4내조 5조를 헤쳐먹었다는 거야. 원래가 12조가 이게 나갔는데 4, 5조가 지금 날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12곳만 조사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226곳입니다. 그중에 12곳만 조사를 했는데 2260억 정도가 지금 완전히 부당 대출되고 부당 지원됐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26곳을 다 하면 4내조 5조가 됩니다. 12조 중에 반이 지금 헤쳐먹은 거야 이것들이.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여기 빨리 수사하고 더군다나 이 임종석이가 왜 아랍에미리트를 갖다가 전용기를 타고 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임종석이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내주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아랍에미레이트를 갔어요. 아랍에미레이트를. 그거 왜 간 것이 기자님들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권력이 국민을 위해 군림할 수 없음을, 대통령이라고 해서 권력을 자기 맘대로 향유할 수 없음을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왜 갔습니까? 임종석이가 도대체 대통령이 내주는 전용기를 타고 말입니다. 어차피 기자들은 저 우리말을 일부러 애써 외면하니까. 아니 기자님들도 지금 듣고 계셔요. 저 강실한 말은 듣습니다. 네. 네. 아랍에미리트에 왜 갔는지 임종석이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들. 자, 지금 이제 아직도 지금 이제 그 42분인데 아직도 네. 지금 이준석이 오질 않고 있네요. 네. 이준석이 왜 아직도 안 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진짜 그 오상종 단장님 말씀처럼 그냥 급하게 들어가려고 좀 그러는 그럴 수 시나리오를 있겠네요. 짠 것 네, 같아요. 실수를